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오늘은 사회 이슈 진단으로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어저께 상고심으로 채택돼 구두변론이 진행됐던 그 한인 남성의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피의자로 지난 2009년 그 마약 소지 혐의와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된 테네시주에서 체포됐던 제2씨 사건인데요. 지금 정확한 본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영어로 JAE 그리고 리, 지금 현재 48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09년 테네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마약 사용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해서 이 씨의 자택을 급습해서 엑스터시 88정과 현금 32,000여 불 그리고 권총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 씨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당시에 이 사건을 변론을 맡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서 제안을 하죠. 보통 그 플리바겐이라는 형량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한 건 마약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할 경우에 1년, 형량을 1년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당신이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1년만 살면 된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제안을 했고, 또 이 변호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씨는 그때 당시에 신분이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과연 내가 이거를 유죄를 인정을 하면 추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궁금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이민법을 잘 몰랐던 거죠. 특히 이 마약 범죄는 유죄가 인정이 되면 형량에 상관없이 자동 추방 대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을 몰랐고, 이 의뢰인인 이 씨한테 추방 당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미국에서 30년 넘게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시킬 수 없다. 검찰의 그 형량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이 씨는 그냥 그 변호사의 말만 듣고 유죄를 인정했죠. 그런데 정작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다 보니까, 정작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착한 교도소는 형량이 끝나면 추방이 되는 그 추방 대상자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자기가 추방 대상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유죄 인정한 거를 번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테네시주 그쪽 지역의 이제 항소법원이죠. 항소법원에서 결국 이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워낙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을 진행을 했더라도, 유죄 인정을 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심, 즉 처음에 유죄 인정하지 않고 그 정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소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 씨의 항소를 기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이 씨 측에서는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어저께 이 씨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구두변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 법률적으로도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어떠한 뒤의 사건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유사 사건에 대한 전례가 되고 판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한 뒤에 추방이 되는 어떠한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0년도에는 대법원에서 지금 이씨 사건과 유사한 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법원에서는 즉 추방은 이민자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이런 처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모든 형사법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추방과 같은 이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판례가 된 그 케이스가 파디아 vs 켄터키라는 파디아 대 켄터키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서는 일단 그 피의자였던 호세 파디아, 그러니까 이 호세 파디아도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팔다가 이제 체포가 됐고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또 역시 변호사가 추방은 안 된다, 추방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듣고 유죄 인정을 했다가 역시 이 씨와 마찬가지로 추방 대상이 올라서 연방 대법원까지 그 재판이 올라갔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마디로 피의자의 손을 들어줘서 파디아는 결국 재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 연방 대법원의 파디아 대 켄터키 판례를 두고 요거를 이 사건의 근거에서 2012년에 또 한 차례의 어떠한 그런 유사한 연방 대법원의 그 판례 그 사건이 재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파디아 대 켄터키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즉 2010년 이전에 판결이 지어진 형사법의 그 유죄 인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그 2012년에 제기됐던 그 상고심도 굉장한 여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결국 소급 적용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기각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씨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금 그 체포가 됐고 된 사건이라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종 결과는 6월 말쯤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이민자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재심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추측일 뿐이고 이러한 사람에게도 결국 헌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언론과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20개 주정부에서 지금 그 정부 측, 즉 그 원고겠죠. 원고 측이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법원에 그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금 전국적으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러한 그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서 뭐 변호사의 그런 조언만 믿고 괜히 유죄 인정했다가 추방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많고요. 또 그러한 위험이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 특히 범법 이민자는 무조건 추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정책을 지금 세우고 또 진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지금 여론과 언론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계속 팔로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